안녕하세요. 오늘은 향후 2분기, 3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주식시장 정말 화랑이어서 다들 좋으실 텐데 솔직히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조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저는 좀 두렵네요. 솔직히 저도 좋죠. 그러니까 저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데 근데 좋은데 너무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결론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된 것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저는 또 바로 다시 거품이 낀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시티그룹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뭐 말을 하기도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좀 두렵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뭐, 지지난주인가 뭐 그때도 떨어질 거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좀 차트가 좀 제가 볼 때 차트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이번, 어, 영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소리가 많았는데 하여튼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빠르게. 예, 경제 지표가 현재 솔직히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스톡 마켓 isn't reflecting reality yet. 그러니까 현실을 아직 스톡 마켓이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The Citigroup warns that pain and collateral damage are on the way. 앞으로 미래에 pain, 고통과 collateral damage 이걸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될까? 하여튼 큰 데미지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걸 6월 1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unemployment rate라 그래가지고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6월 5일쯤 아마 이번 주 말에 발표를 할 텐데 미국 정부에서 21.7%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정말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따로 역, 역발상이라는 표현, 뭐 하여튼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높으면은 기업 실적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 무엇을 보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좀 더 실업률 차트를 좀 봤는데 이게 아직 에이프릴 그러니까 4월 말 고용 지표만 나오는데 그때 14.7%고 그러니까 곧 6월 초에 5월 달 실업률이 그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20%를 찍을 거라 근데 14.7%를 찍더라도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48년 이후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죠. 그러니까 1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오일 쇼크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자세한 건 몰라도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이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도 10%였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 이 각도도 엄청난데 이게 20%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하니까 더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공황 1927년인가 29년 하여튼 그때 대공황 때가 아마 30% 수준이었을 텐데 대공황이 지금 이게 20% 수준을 예상을 한다. 대공황에 근접하는 건가 하여튼 실업률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근데 지금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갔죠. 이제 아예 다 회복을 했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근데 아직 기업 실적들은 발표를 안 했죠. 기업 실적들 2분기,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죠. 2분기 실적은 7월 말이나 8월 초죠. 그때 이제 그걸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저는 두렵거나 뭐 이게 겁이 안 날 텐데 솔직히 없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대부분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유동성이죠. 유동성, 돈의 힘이죠.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드라고 뭐 미국 그냥 중앙은행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또 끝도 없이 어려운데 또 페드의 뭐 그 설립 의미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해요. 패드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장난 아니게 풀었습니다. 이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실 텐데 파란색을 돈 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좀 돈을 풀고 양적 완화라 그래서 퀀터티 익스펜드 뭐 하여튼 QE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쭉 이렇게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서 노란색이 S&P 인덱스거든요. 돈의 힘으로 계속 S&P가 올라갔죠.
그래서 돈의 힘으로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S&P 노란색이 자세히 보이면 이제 또 떨어졌는데 이 돈의 힘으로 다시 끌어올린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차트냐면 한국도 한국 중앙은행 있고 또 미국도 미국 중앙은행이 있다면 밸런스 시트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장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장부에다가 돈을 빌려줄 거야. 돈을 찍어내고 돈을 빌려줬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이 차트는 올라가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예요. 막 돈을 푼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그거에 대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높은 기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고. 저도 이것밖에 없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돈을 패드가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팡이라는 주식한테는 더 집중되고 있다. 또 S&P 안에 팡이라는 주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P는 또 그러니까 쭉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고 좀 올라가자고. 그 전에 이런 거는 이제 볼라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는 이게 기초가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제 경험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가 다시 내려가거나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에요. 무조건 주식은 실적으로만 가야지 그 외에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진짜. 근데 올라가는데 그 힘이 없고 거품이고 투기일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쁘면은 좀 주가는 조정을 받을 테고 만약에 실적이 부합하면 그 회사들은 레전드가 되고 그 회사들은 퀀텀 점프 또 한 번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미리 선투자한다고 뭐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 이제 이거는 진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노 one knows future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좀 두려운 거죠. 이제 이게 올라가면 정말 좋죠. 저도 뭐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주이기도 하고 이제 인덱스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이 돈의 힘으로만 이렇게 쭉 올린다라는 건 와,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거품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경험상 이제 뭐 계속해서 돈을 덮을 거라고 이런 예상 도트 라인이 보이듯이 이러는데 전 실적 발표 진짜 7월 말 8월 초 주식시장이 진짜 이제 옥석을 가리게 될 겁니다. 레전드가 될 주식들은 퀀텀으로 올라갈 거고 아닌 것들은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항공주도 했지만 항공주 영향으로 허츠라고 진짜 큰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렌트카 회사도 이제 뱅크럽시를 갔는데 이것 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7월 말 8월 초가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 그 세 번째는 저의 스승이죠, 진짜. 전 이분이 하신 말씀은 진짜 거의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기사라든지 모든 걸 다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이분이 아직 워렌 버핏 isn't buying, 뭐 not buying 아직 안 쌌다. 아무것도 안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항공주라든지 자기가 실수했다. It's my mistake 하면서 항공주 팔면서 손절매를 하면서 파일 캐시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현금을 더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그냥 S&P를 장기 보유, 인덱스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해라. 그런 식으로만 계속 말을 하죠. 그거 보면 S&P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근데 저도 S&P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S&P 500에다가 장기적으로 투자, 최소 5년, 10년, 그러니까 10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게 실적이 부합하면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닐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염두를 두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처럼 훅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패닉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 URL은 다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한 번씩 보십시오. 예, 정리를 하면 경제 지표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뭐 실업률이 안 좋을 거고 당연히 실업률 20%라는 게 정말 안 좋은 수치입니다. 20%가. 그 전에 한 4%였을 거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5배가 상승을 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단기간에 이게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의 특징상 이게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땐 아주 천천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꺾일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진짜. 멀리서 찾지 말고 한국에서도 진짜 요즘 알바 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생들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당연히 실업률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을 줄였는데 회사가 돌아가더라, 문제가 없더라, 회사 운영에.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 높거든요. 미국은 워낙 해고가 자유로워서 이게 더 심할 것 같고, 한국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거는 좀 멀리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요즘 기계가 다 결제를 하지 사람이 결제하는 곳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무인 뭐 캐셔들 다 있는 거 보고, 그거 말고 무슨 어디서는 커피도 이제 커피 전용 뭐 바리스타 머신이 한다 그러죠. 뭐 정말 이게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고, 실업률이 기업 매출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넷플릭스를 보겠어요? 넷플릭스 12,000원 이게 결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올라간 거는 패드의 4조 달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도 너무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팡 주식들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도 많고, 다 팡 이전 주가를 다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래서 4조 달러의 힘인 것 같아서 이게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짜 주식 상승 레전드 가는 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지켜만 보고, 원래 장기 투자해서 원래 안 하는데 계속 지켜볼 겁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할 건데, 하여튼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유튜브 오늘 말씀드렸고요. 저도 뭐 항상 끝에 드리는 말씀, 저도 사람이어서 틀릴 수 있고 잘못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댓글이라든지 알려주시면 바로 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죠. 뭐 이 영상은 참고로만 사용해 주시고, 결국에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